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손실에 대해 본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시장 전망 보고서 이런 거 말고요. 금융시장의 판 자체가 뒤집히는 그 미래의 설계도라고 불릴 만한 자료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다음 10년의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2026년. 왜 하필 이 숫자가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다음 경기 사이클이 어떨까,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2026년이 금융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가 그 단서입니다. 그냥 증권사 리포트 중 하나가 아니고요. 시장의 체제 전환, 영어로는 리짐 시프트라고 하죠. 이걸 경고하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땐요. 이런 시그널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AI와 금융의 결합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왜 2026년인가? 보고서가 왜 하필 2026년 하반기를 콕 집어서 지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부터 바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하는 4가지 결정적인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에 딱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 둘째, 각국 정부들이 이걸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셋째,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규제 틀이 명확해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투기 자산이 아니라 진짜 실물 경제에서 쓰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4개의 톱니바퀴가 지금은 따로따로 돌고 있으니까 그냥 소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2020년에 이게 한순간에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된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게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보면 시장이 되게 비관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하면서 그 무게는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현재 가격과 실제 가치 사이의 이 간극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요. 이 체제 전환이 단순히 비트코인, 암호화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아주 강력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2개의 기술적 엔진이 있거든요. 바로 AI와 RWA입니다. 그 두 엔진은 바로 AI 에이전트와 실물 자산, 즉 RWA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AI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가진 자산에다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뇌를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WA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에 디지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산의 권한을 확장시키고 다른 하나는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엔진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에이전트가 경제활동을 하려면 뭔가 거래할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가 그 거래 대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가 관리하는 빌딩이 있다고 칩시다. 이 빌딩이 스스로 전기세를 내고 남는 사무 공간을 다른 AI한테 임대해주고 수익이 나면 그걸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의 완전한 자율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바닥, 그 기반에는 바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건 블록체인을 쓸까 말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기술적 당위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생겨날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서로를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어요?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아주 중립적인 신분증이자 거래장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블록체인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새로운 금융의 내일을 까는지, 그리고 왜 기존의 낡은 시스템은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여러분, 해외 주식 한번 팔아보셨어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며칠씩 묶여 있었잖아요. 바로 저 결제 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은 T+1에서 T+5, 그러니까 며칠씩 걸리는데 토큰화된 인프라에서는요, 즉시 처리됩니다. 24시간 365일 내내요. 이건 단순히 빨라진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며칠 동안 꼼짝없이 묶여있던 그 막대한 자금이 풀려나서 시장 전체의 자본 효율성을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방금 보신 표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저 복잡한 단계들 보이시죠? 예탁결제원, 신탁,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토큰 기반 구조에서는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레이어로 압축돼 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완전히 새로 까는 수준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시티은행 설문조사를 보면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무려 82%가 이 기술이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스트리트는 이미 이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거대한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보고서의 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새로운 금융의 고속도로를 까는 그 인프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033년까지 시장 규모가 최소 12조 달러에서 최대 2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10년 안에 시장이 10배 이상 커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나죠? 제 퀀트 모델링상 중요한 건 저시장 규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성장에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거래량, 바로 트랜잭션이에요. 마치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서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제마다 카드사가 꼬박꼬박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다음 세대 시장의 표준은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금융의 심장부, 바로 월스트리트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세 가지의 핵심 투자 영역을 제시합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거래가 일어나는 땅에 해당하는 플랫폼 레이어. 둘째, 돈이 오가는 길 역할을 하는 결제 프로토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상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진짜 지속 가능한 수익, 즉 알파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분석을 통해 다음 금융세계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기술적 전환 앞에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박물관의 유물이 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